네, 안녕하세요. 절대성TV 문상입니다. 네, 질문한 내용에 답변을 해보면 모든 인간은 존엄성을 지닌 인간으로서 태어날 때부터 기본적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1조 1항에서 말하는 법적 평등이란 국민은 누구나 평등하게 자신의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인권은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법적으로 보호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인권 때문에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인권이란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이므로 누구라도 인권을 존중받아야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존엄성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이죠. 인권은 인간이나 어떤 체제나 사상이 부여하는 것이 아니죠. 누구나 태어날 때 천부적으로 갖고 태어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동물과 달리 영성을 지닌 만물의 주관 자격을 갖는 그런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인간이 존엄한 또 하나의 이유는 나와 똑같은 존재가 없으며 우주 전체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하나밖에 없는 귀한 존재로서 존엄성을 갖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귀한 개개인은 누구든지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고 자유를 누릴 수 있으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보편적 인권을 지닌 존재입니다. 인권을 누리려면 자유를 누릴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광물, 식물, 동물 세계가 우주의 자연 법칙에 따라서 존재하고 작용하고 번식 그리고 발전하는 것처럼 인간도 자연 법칙을 따라야 하는 피할 수 없는 필연적 법칙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다 보니까 함께 지켜져야 할 보편적 법칙이 공존한다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이미 인간 존엄성 근거에서 모든 존재들의 그 계층성의 위계 질서를 통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소개했는데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는 자율성과 법칙성을 동시에 지니고 작용하고 발전합니다. 그 계층성이 점점 단계가 이렇게 높아질수록 자유의지가 많아지고 법칙성은 적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광물세계도 자율성과 법칙성이 함께 작용합니다. 광물세계는 법칙성만 드러나 보이지만 물리화학적 작용을 통해서 자율성이 나타나 보입니다. 인간 존엄성 근거의 영상에서 물의 입자 변화 실험과 밥의 곰팡이 실험에서 보여주듯이 인간의 긍정적, 부정적 마음작용에 상응해서 반응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광물은 자율성보다 법칙성이 더 강하게 나타나죠. 그에 비해서 식물세계는 광물세계보다 생명작용이 있어서 광물세계보다 자율성을 더욱더 잘 보여줍니다. 식물이 이렇게 해를 향해서 방향을 돌리거나 뿌리는 스스로 영향을 찾아서 땅속 깊이 파고드는 작용은 자율성을 표현하는 좋은 예입니다. 동물들은 식물보다 본능작용이 더 있어서 자율적 작용으로 식욕이나 수면력 또는 성행동으로 표현됩니다. 특히 반려동물들은 인간과 매우 가까운 정서적 관계로 소통이 가능하죠. 그러나 인간은 영성이 있어서 동물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고차원적인 자유의지의 마음작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정의의 또는 사랑의 이 작용이 최고도로 표현되는 것은 바로 인간뿐입니다. 이와 같이 광물세계로부터 인간세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존재는 법칙성과 자율성이 함께 작용하지만 단계가 이렇게 낮아질수록 법칙성이 많고 자율성은 줄어들어서 광물세계는 법칙성만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인간세계는 자유의지만 나타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인간은 동물과 달리 영성이 있어서 자유의지로 행동하는 어떤 행동이 옳다 그르다 또는 참되다 거짓되다 라는 평가가 주어지는 윤리나 도덕 그리고 규범을 지키게 됩니다. 아무리 개인이 그 법칙을 무시하고 부정해도 엄연히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법칙을 보편적 자연법칙 또는 가치법칙이라고 합니다.
가치법칙이란 인간에게 가치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또는 가치 판단의 안내 기능을 하고 또 왜 그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이유를 말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거나 행동해야 되는지 방법을 알려줍니다. 네, 그 질문에 답해보면 그런 법칙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렇게 존재하고 있었고 또 현재도 작용하고 있고 미래에도 계속 작용하게 됩니다. 그런 자연법칙과 가치법칙은 모든 존재를 구속하고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보호하고 이렇게 작용을 도와주고 발전하도록 협조하는 그러한 법칙이죠. 예를 들어서 물고기는 물속에서만 자유롭게 그 생명을 유지하고 번식할 수 있지만 물 밖으로 이렇게 나오면 곧바로 죽는 그런 자연 법칙이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아야 하는 자연 법칙은 물고기의 생명을 보호하고 번식하도록 돕는 법칙이죠. 또 새는 물속이 아닌 이렇게 공중에서 날아다녀야 생명이 유지하도록 그렇게 자연 법칙이 주어져 있습니다. 모든 만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만물을 주관하는 우리 인간도 자연 법칙과 가치 법칙이 적용됩니다. 인간은 마음과 몸이 있는데 몸은 자연 법칙을 따라야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죠. 몸의 자연 법칙은 적당한 영양이 공급되어야 하고 수면이 필요하고 운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것들이 주어지지 않으면 질병이 생기거나 죽게 됩니다. 몸은 자연 법칙을 따라 살아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마음은 가치 법칙에 따라 살아야 평안하고 질서가 유지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법칙은 도덕을 의미하고 너와 나와의 관계에서 함께 따라야 할 어떤 가치 법칙을 윤리라고 말하고 규범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해야 할 도리나 사랑의 도리를 규범이라고 말하고 또는 윤리, 도덕, 즉 가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다 같은 의미고 같은 내용이죠. 네, 그 질문에 답해보면 우주의 자연 법칙에서 종적 질서와 행적 질서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우주의 자연 법칙의 우주 질서가 축소돼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 가정의 가족 관계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가족 관계에도 가치 법칙이 종적으로 나타나고 또 행적 관계로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종적 질서와 횡적 질서에 대응하는 그런 가치관이 바로 종적 관계와 관계 그 윤리와 횡적 관계 윤리입니다. 가정에서 종적 질서는 뭐냐 하면 부모와 자녀 사이의 윤리 관계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내리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올리 사랑으로 효도하는 그것이 윤리죠. 그리고 횡적 질서란 형제자매 간에 서로 관계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고 또 부부관계가 또 횡적 질서입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만이 이렇게 성관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성윤리가 있습니다. 인권이란 바로 종적, 횡적 질서의 규범을 지킬 때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은 타고나면서 규범적 존재로 그렇게 살도록 구조됐기 때문에 윤리를 따르는 것은 인간의 이렇게 안정과 또는 평화로움과 그리고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질서를 위해 지켜야 할 아주 자연스럽고 또 필연적으로 따르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윤리 도덕의 규범에 따르는 것을 하나의 구속이나 또는 속박으로 알고 거부하는 그런 사고방식들이 우리 인간 사회에 많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동성애를 포함해서 성소수자들의 프리섹스 성행동은 우주의 이러한 보편적인 질서에서 전적으로 일탈된 그런 행동이죠.
프리섹스는 생명을 지키고 자유를 누리며 행복을 추구하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물고기가 자연법칙의 물속에서의 삶에서 이탈하며 생명을 잃는 것과 같이 인간이 어떤 자기 개인의 성적 욕구에 따라서 보편적 가치법칙의 어떤 책임성 또는 윤리성 등을 완전히 무시하고 성적 문란이나 다양한 방종을 일삼고 있는 것은 우선은 자신의 쾌락적 느낌으로 만족할지 모르지만 결국엔 자기 자신의 스스로의 고통과 아픔으로 내몰아내는 그런 아주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 현상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가치법칙을 무시한 인권 주장에 대해서 구체적 예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서 동성애 또는 성소수자의 프리섹스를 자유다, 인권이다, 평등이다 라는 이름으로 동성애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타인의 인권까지 침해하는 그런 성행동을 보장하는 그런 법 제정이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네, 질문에서 답해 보면 차별금지법은 위에서 말한 자연법칙과 가치법칙을 벗어난 인권을 말하기 때문에 국민 대다수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거론해 보면 첫 번째, 보편적 법칙에 따른 인권이 아니라 계급적으로 이성애자와 또는 동성애자, 성소수자 등의 이 두 계급으로 둘로 나누어 가지고 그들의 성소수자들의 인권만 중요시되고 일반적으로 보편적 사람들의 인권이 무시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위에서 말한 자연법칙과 가치법칙을 벗어난 인권을 말하기 때문에 국민 대다수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보편적 법칙에 따른 인권이 아니라 계급적으로 나눕니다. 즉 이성애자 편과 또 동성애자, 성소수자의 편으로 둘로 나누어 가지고 성소수자들의 인권만 중요시되고 일반적인 그런 보편적 사람들의 인권이 무시되고 있습니다. 둘째는 차별금지법이 말하는 인권은 보편적 대다수의 모든 인간의 인권, 즉 절대적 이렇게 천부적 인권이 아닌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부여하는 상대적이고 또 편파적인 인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정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약자 입장에 있는 사람들로서 그들의 권리만 보호하고 지지함으로 말미암아 동성애가 비윤리적이라고 말하는 진실과 사실을 표현하는 사람들을 억압자로 몰아내고 또 혐오하는 자, 차별하는 자로 처벌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성소수자들의 인권만 강조하고 윤리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은 바로 보편적 자연법칙과 가치법칙을 없애려는 하나의 쿠데타 현상과 비슷합니다. 인간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서 상대적 인권으로 강제화해도 초월적으로 존재하는 그 우주의 보편적 자연법칙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지구는 태양을 중심하고 한치의 오차 없이 돌고 있으며 트랜스젠더들이 남자로 태어나서 아무리 여자로 변형하기 위해서 호르몬 투여를 계속해도 남자의 생리현상, 생식작용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보편적 자연법칙은 과거에서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영속적으로 모든 존재에 작용하고 발전을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월적 우주의 자연법칙과 가치법칙은 어느 인간 중심의 사상이나 문화나 인종, 역사에 따르는 그런 법칙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어길 수 없는 불변의 필연적 원칙이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차별금지법이 주장하는 인권이란 소수자의 편에 치우쳐서 보호하고 그 외의 대다수의 인권을 무시해버리는 사상의 어떤 그 관점적 차별을
시도하는 원천적인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가치적 시야가 근시안적, 계급적 또는 상대적, 편파적, 그리고 어찌 보면 쿠데타적 이런 한계적 인권이 아닌 누구나 이렇게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건강하고 평화로운 보편적 인권의 거시안적 가치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어야 개개인의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가 진정한 평화로운 미래 사회를 꿈꿀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인권이란 어떤 특정한 사상이나 정치적 주체의 어떤 프레임 안에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천부적으로 주어진 보편적 자연법칙과 가치법칙 안에서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면서 자신의 생명권을 지킬 수 있으며 자유를 누릴 수 있으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